자, 다 됐죠? 자, 누구든 나와서 발표하시죠. 자, 얼른 나오세요. 저번에 나온 1조 먼저 나올까요, 그럼? 자, 1조. 네. 자, 얼른 나오세요. 네. 자, 1조는 전체적인 내용을 한번 쭉 이야기하면 나머지 2, 3, 4, 5, 6조는 내용보다는 여기서 안 했던 내용을 좀 주로 이야기하면 되겠죠. 그래서 1조는 전체적으로 뭐 꼭 하고 싶은 내용만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면 돼요. 그다음 다음 주부터는 앞에 썼던 거 빼고 새로운 것들만 이야기하면 되겠죠. 마이크 좀 더 갖춰야 되고요. 네. 저희 조는 일제강점기 한약 순환에 대해서 일단 LLM 딱 두 개만 썼는데 그 챗GPT 아니 세 개 썼군요. 그 챗GPT, 제미니하고 프로버엑스를 사용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를 뭐 사용해서 뭐 찾아봤는데 결국에는 그냥 일제강점기 한약어갑은 단순히 한 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다양한 방식으로 복합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이거는 뭐 한의학 발전, 아니 한의학의 쇠퇴 그리고 그때 당시 한국인들의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한의학 교육기관의 폐쇄 및 축소, 그다음에 의사법 제정, 내가 한방 약제에 대해서 한방 약제 사용에 제한을 두었고 한의학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조성해서 그때 당시 한의학의 세태에 큰 영향을 주었으며 병원 및 의료 시스템에 이제 일본의 방식으로 이제 대부분 바꿨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억압의 영향은 뭐 그렇게 뭐 큰 건 없고 한의학의 세태, 국민 건강, 저하, 그다음에 한약재 뭐 사용을 더 줄어들이고 뭐 더 못 쓰게 했고 민족 문화의 상실, 한국 의학계 일본화 똑같이 있습니다. 추가 고찰은 뭐 일제의 의도, 한의학의 저항과 생존인데 일제는 단순히 한의학을 억압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를 일본화하고 식민지 지배를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일제 억압에도 불구하고 한의학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은 계속되었습니다. 민간에서 한의학이 꾸준히 이어졌으며 일부 한의사들은 연구와 저술 활동을 통해 한의학의 학문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한의사 지필 및 후학 양성에서는 뭐 대표적인 인물로는 행림서원의 이석복, 동제의학, 김홍재 등이 있으며 나중에 한의학의 명맥을 이어나가게 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한의학은 다시 부활되었고 네, 그렇게 돼서 한의학은 지금까지 계속 지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받아주세요. 질문해 주시죠. 보통 여러분들이 한 거랑 내용이 많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질문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자, 빨리빨리 해. 빨리 끝나죠. 질문 좀 해주세요. 자, 손에 있는 거 손에 아무것도 들지 말고요. 손 띄세요. 자, 손 띄세요, 다들. 손 띄시고, 자, 손 들고 있게 하지 않게 손 띄고, 자, 질문하세요. 질문하야죠, 질문. 아무 생각 없어요? 최고 앞이니까 계속 소리 드려야 돼. 자, 이쪽에 최고 끝에 있는 사람. 자, 한번 보세요. 내 손 보여요, 안 보여요? 최고 끝에, 옆에. 자, 최고 뒤에 있는 사람, 자, 질문하세요. 예. 자, 이렇게 하지 말고 질문 여러분들이 스스로 뭐 만들면 되잖아요. 질문 좀 해주세요, 간단히. 뭐가 됐든 간에 다 좋잖아요. 어떤 거든 질문을 좀 해주셔야 되겠죠. 예, 질문 있어요. 예. 다양한 것을 보시니까 소감이 어떠신지요? 어, 일단 뭐 내용들은 비슷하긴 해가지고 뭐 정리할 때는 편했는데 뭐
다른 내용들도 좀 있어가지고 어느 게 정확한지 이제 어느 걸 더 믿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다른 내용에서는 어떤 게 다른 내용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하나는 챗GPT 같은 경우 보면 뭐 민족 말살 정책 이런 거 뭐 썼다고 했는데 뭐 클로버 X에서는 뭐 단지 한약 뭐 한의학에 대한 그 한의사들을 억압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부분 아니면 세세한 부분에서 어떻게 다르게 일본이 그때 당시 어떻게 억압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에 혼동이 있었어요. 예. 신발을 갈아 신고 다녀요. 예. 자, 2조 나오세요. 2조. 2조. 예. 발표용으로 갈게요. 예. 네? 저 아래 보시면 주관식으로 와, 그 아래 내용. 여기요? 예. 저희는 네 개의 그 인공지능을 썼는데 일단 지민이랑 챗GPT랑 퍼플렉시티랑 클로버엑스를 썼습니다. 일단 처음에 이제 저희는 첫 문단에서는 이제 그 다섯 개 자료를 합쳐서 이제 발표용으로 만들었는데 첫 문단에서는 이제 1899년에 식량 제7조로 7호로 어떤 일이 발생했고 1907년에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 이렇게 연도별로 설명을 해주었고요. 그다음에 이 문단부터는 두 번째 문단부터는 그런 순환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에 대해서 작성을 해줬는데 공제의학교 설립과 대한의사 총합소 결성을 통해서 조직적으로 대응을 시도했고 또 장기호 등은 동서의학 실론을 저술하여 서양의학과의 비교 연구를 통해서 또 어떻게 극복을 하려 했는지 그런 것들을 작성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단에서는 이렇게 소감을 중점적으로 작성을 해줬고 또 네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결론적으로 일제강점기의 한의학 역사는 단순히 억압과 저항의 기록을 넘어서 한의학을 현대에 맞게 계승 발전시키는데 교훈을 준다. 이런 최종적인 결론을 주었습니다. 질문 좀 해주시죠. 질문 좀 해주세요. 손 들었어요. 예. 아, 구체적인 예시를 제가 알지 못하지만 뭐 생각을 해본다면 원래 이제 교육을 따로 시킨다던가 그런 거를 말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다른 조에서 요 내용 연구한 적, 이야기한 적 없나요? 몰래 하진 않았어요. 공시적으로 했는데 그 공시적으로 하는 걸 갖다가 일제가 못하게 억압을 한 것이죠. 자, 교육은 어떻게 했나? 일제시대에 한의학 교육 어떤 식으로 했나? 어느 조에 찾은 조 있나요? 수고했어요. 네. 자, 찾은 조. 자, 일제시대 교육, 한의학 교육, 교육기관이 뭐가 있었죠? 일제시대 교육기관, 한의학 교육기관. 어디요? 동서의학원? 네? 동서의학연구회. 뭐 그런 것도 있었죠. 연구회라는 건 뭐예요? 같이 연구하는 사람들 모여서 어떤 회의를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교육기관도 있었죠. 찾아보세요. 자, 찾아보세요. 찾아야지 모르면은 예 알면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예 찾은 거니까 예. 행림서는 이석복 선생님과 동자유학교의 김홍대 선생님이 있습니다. 동제의학교와 행림서는 한참 뒤고 동제의학교는 한참 앞이고 좀 시대가 좀 그런데 동제의학교 같은 것이
학교로서 동대의학교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그 고종 임금에게 가서 황제에 가서 동대의학교 만들겠다 한자들 가서 하니까 오케이 내가 돈 대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일제가 다 거기에 대해서 태클 걸고 탄압을 하니까 그것도 이제 임금이 직접 돈을 못 주게 만들어 놨어요. 황제가 돈을 못 주니까 돈이 없으니까 그 학교도 자연스럽게 없어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감시를 피해 비밀리에 한의학 교육 했다기보다는 공식적으로 교육을 했는데 그 공식적인 교육을 못하게 만든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도 옛날 서당식 교육은 아무리 억압을 해도 있었겠죠. 계속 하겠죠. 그러면서 새로운 교육기관으로서 학교 같은 이런 걸 만들었어요. 학교를 만들어서 모든 교육을 학교 형식으로 해라. 서양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우리도 따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학교 형식의 교육을 하는데 일제는 한의학을 교육하는 학교를 만들지 못하게 설립 인가를 안 해주는 것이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요 친구가 말했나 무슨 연구회 같은 걸 요 친구가 말했죠. 연구회를 모임을 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끼리 연구하는데 새롭게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들 불러다가 같이 공부하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교육을 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좀 있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라고 보고요. 3조 발표하시죠. 여기죠? 네. 그리고 먼저 다른 조합 비슷하게 어떻게 합리화시 일대의 공정기한 배경하에서 조합을 받기 불가능한 찾았고요. 그래서 인재가 한국 그 문화의 공정성을 약화시키면서 한의학 또한 자연스럽게 살아나고 대처하면서 업데이트하는 그런 의견이 나왔고요. 두 번째로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제도적으로 설명해서 한의사들 활동을 자연스러운 일을 찾았는데 위생 규칙을 발표해서 위생이라는 사실 무료 규칙으로 인정함으로써 활동을 제한했다고 찾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전속 약제의 수사가 더 언급인데요. 이 부분이 이런 경제사를 지속하면서 전속 약제들을 자신의 일부 자국의 수요에 맞춰서 빼돌리고 약제 산업이 위축되는 대량을 조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한의사들이 이런 억압 속에서 어떻게 저항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정보 문제와 문서라는 연구에 대해 성립되었다고 나왔고 그래서 통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저항하면서 의학을 지키려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해당 기업 한의학 결과 조정관이고요. 국민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제도적 지원이 시작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언어를 받았고 전통 의학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찾았습니다. 질문 하세요. 자, 지금까지 발표한 중에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통틀어서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전체적인 앞에서 발표했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한쪽으로 치우쳐 있는 이런 쪽이었는데 여기서는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두루두루 이렇게 발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예. 질문 좀 해주세요. 분위기 참 이상하게 만드네. 질문 좀 해주시지. 이러다가 수업 빨리 안 끝나요. 질문 해줘야 빨리빨리 끝나지. 계속 서 있기 지루하죠. 예. 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그 인공지능을 보고선 했을 때 각 조마다 지금 세 개 조에서 발표한 내용들이 약간씩 달랐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할까요? 세계에서 발표한 내용이 약간씩 다른데 그렇게 발표한 내용이 다른 이유 무엇이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발표한 내용이 또 발표용으로 만들어진 내용이 약간 다른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아무 생각 없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발표 내용이 약간 다르잖아요. 세계조가. 그 발표한 내용이 인공지능을 보고서 인공지능에게 물어서 답변한 것인데, 그 답변을 받은 것인데, 그 내용이 약간 다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마이크 줄이세요. 네. 애초에 처음 학생 답변에서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이 제일 높을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각자가 사실 그 AI 종류가 많지 않은데 그 사이에서 그 조가 가장 중요하게 AI 부분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약간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했죠? 마이크 줄이고. 학생 처음에 입력한 학생 답변에서부터 차이가 있었을 거고 그 결과에서 조별로 선택한 내용도 뭐를 중요하게 여기느냐에 따라서 다를 거라고 하겠습니다. 정답이죠? 그죠?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 1조, 2조, 3조 발표한 내용에서 1조 같은 경우는 아까 했었던 그런 내용을 위주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인공지능도 내가 준 어떤 이 형식,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얘들한테는 지금 이 문제와 답을 준 거잖아요. 그 문제와 답에 대해서 얘들이 수정을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만약에 어떤 식으로 해라 하면은 거의 거기서 크게 안 바뀌고서는 뭐 과제물 하든 뭐 하든 다 거의 비슷하게 하죠. 인공지능도 거의 비슷해요. 여기 이런 예를 딱 주면은 여기서 이 내용을 거의 90% 그대로 쓰고 나머지 조금씩 더 수정하고 하는 이 정도뿐이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학생 답변이 얼마나 중요하냐. 예시를 이렇게 딱 줬을 때 그 예시에서 벗어나는 경우가 흔치 않아요. 거의 그냥 다 예시대로 나오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시에서 나는 1, 2, 3, 4번 썼다. 어떤 사람은 점 찍고 점 찍고 점 찍어서 난 나눴다. 어떤 사람은 문장력을 썼다.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답변이 전혀 달라지게 되는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문제와 답을 줄 때 그 답을 얼마나 정확하게 주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오는 답변들이 계속 바뀌죠. 그래서 답변이 나왔을 때 그 답변에 대해서 혹시나 해서 추가 사항이 있으면 더 추가해라. 약간 그런 질문을 한 거죠. 이렇게 추가하는 나는 이쪽으로 많이 썼는데 이쪽에 대한 추가도 하고 싶은데 이걸 내가 내용 몰라. 그러니까 혹시나 더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추가해라 하면 혹시 이런 사항도 몇 가지 더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있죠. 그래서 답변 나온 거에서 거기다 추가 사항을 더 추가해달라 했는데 이쪽에서 혹시 뭐 추가 사항에서 별로 추가 사항이 없었나요? 뭐 추가해달라고 했을 때 한번 이거는 여러 물어본 거 한번 보세요. 더 추가해달라고 했을 때 추가했던 것들. 예, 추가한 거 물어봤는데 그냥 그런 식으로 나왔다. 예. 2주에서는 뭐 추가 사항 물어봤을 때 뭐 추가하라는 내용이 없었나요? 추가 사항 물어버렸을 때 그 추가 사항 이야기한 거 없었어요? 어떤 거요? 마이크 잡고 예. 마이크 조금만 더 가까이 해주실래요? 예. 예. 학생의 마음에 어떻게 들어볼 수 있을까? 한량 학생와의 의미를 확장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렇게 할 수 있겠다고 예.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썼던 거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더 추가해라. 뭐 좀 더 대부분 나오는 구체적인 내용을 더 추가하라는 것은 항상 나오죠. 여러분 자소서 쓸 때도 보면은 항상 구체적으로 써라 하는데 자소서 쓸 때는 구체적으로 썼지만 나중에 이런 시험 문제 같은 거 쓸 때는 구체성이 거의 없어지죠. 그냥 한약 발전했다. 어떻게 발전했냐? 한약 쇠퇴했다. 어떤 부분에 쇠퇴했다. 라는 걸 정확하게 써줘야 되는데 그거 안 쓰고 그냥 쇠퇴했다, 발전했다. 당연한 걸 이렇게 쓰면은 정답이 인정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예들도 보면은 구체적으로 써라. 구체적인 내용들을 더 추가해라. 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지는 이런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어떻게 이 예시를 줬느냐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래서 그 예시를 학생자료로서 만든 것이 어떻게 보면 거의 반 이상 차지하죠. 7, 80% 차지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 학생자를 잘 주면은 답변도 훨씬 내가 원하는 대로 나오는데, 그 잘못 주면은 원하지 않는 부분 나오고, 그러면 이제 내가 할 일이 좀 더 많아지죠. 추가할 사항이 뭐뭐 있냐? 내가 잘 모르는데 이걸 추가해야 돼 말아. 그럼 또 다시 검색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나 없나 확인하고 추가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까지 있고요. 그래서 추가했을 때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자료를 참고해서 추가했냐? 참고 자료도 만들어내라 하면은 참고 자료를 만들어내요. 자꾸 말아보네 아까부터. 아까 뭐 열었다 닫았잖아요. 내가 봤어. 자, 하여튼 뭐랄까 추가 이 참고문헌 같은 걸 써주는데, 참고문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다음 주에 저거 뭐야 팀플스 발표하죠. 팀플스 발표는 일단 먼저랑 유사하게 할게요. 그냥 유튜브 보고 유튜브 발표 동영상 보고 거기다 댓글 달아주는 거. 그 우리 팀플 아니 뭐야 마지막 쓰는 포트폴리오에 그 팀플레이트 발표 내용 기록지 있죠. 그 기록지를 그 발표 영상 보면서 그 기록지 작성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작성한 내용 중에서 작성한 것이 어떻게 작성하냐면 처음에 그 발표 내용, 그 다음에 발표에 잘 된 점, 발표 고쳐야 될 점, 세 가지 쓰는데 발표에 잘 된 점 내용을 위주로 해서 댓글을 달아주면 되겠죠. 처음에 일조건 많이 보니까 댓글이 많이 달려요. 한 30개, 40개 달리는, 40개는 아니고 30개 달리는데 점점 들어가면 6조 거에는 댓글이 대여섯 개 안 달리기도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되는데, 뒤에까지 다 댓글이 달려야 된다라고 보고, 좀 댓글을 좀 꼭 달아주도록 이렇게 하세요.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봤구나. 우리 많은 학생들이 봤구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어떻게 보면 출석부가 될 수도 있는데, 하여튼 댓글을 좀 달아주는 거 가장 기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 많이 달아주면은, 댓글이 많으면은 발표를 따로 수업 시간에 발표 따로 안 시켜도 되는데, 댓글도 별로 없고 조회수도 안 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시간을 다 채워가면서 수업을 진행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 뭐 평가는 그 수업 끝난 다음에 하게 되는 이런 식이 돼야 되니까 좀 더 시간을 아끼려면은 미리미리 그 댓글을 좀 많이 달고, 무조건 다는 게 아니라 내용 읽고 듣고 댓글을 좀 달아주는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그래서 팀 프로젝트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 좀 쉽죠. 크게 할 거 없고 좀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자, 그래서 1조, 2조, 3조까지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4조, 5조, 6조 발표를 하도록 할게요. 4조 발표하도록 할게요. 자, 마이크 여기 있어요. 자, 질문 안 하면 또 시간 또 계속 늦어지니까 질문 좀 하세요. 저희들은 플로바이트랑 챗GPT랑 제미니에게 학생 자료와 프롬프트를 제시한 후그 여러 GPT들의 여러 AI에서 나온 자료들을 요약하고 종합하는 형식으로 자료를 제작했습니다. 먼저 일본의 한의학 어학 정책의 목적으로는 조선의 전통 문화를 말살하고 서양 의학을 중심으로 무료 시대를 개편하기 위해 시행되었습니다. 그 방법으로는 앞에 부에서 발표했던 내용과 비슷한데 교육과 등료 제도를 제한하는 방법도 새로 했고 또 의생 규칙을 시행했으며 일본산 약재 사용을 강요하는 한약재 규제를 강화했습니다. 또 서양 의학 의대 정책도 시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료 체계 변화와 대조적인 영향도 있었는데 1884년의 갑진강변과 1894년의 과거개혁으로 인해 한의사의 신분과 활동이 법적으로 규정되었으나 일제강점 후 잠깐만요. 네, 네, 하시죠. 갑진강변과 과거개혁으로 인해 한의사의 신분과 활동이 법적으로 규정되었으나 일제강점 후 서양의학 중심으로 의료 체제가 개편되었습니다.
또 1907년 의제 조치로 인해 경제원과 대한의학교의 폐지가 일어났고 서양의학 중심의 대한의원 설립으로 한의사를 배제하고 또 한의학 발전을 차단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의사들의 저항과 노력이 있었는데 전승 및 발전을 위한 노력에서는 경제의학교 설립과 대한의사 총합소 결성이 있었습니다. 또 학문적 탐구 및 사회적 기여로는 전통의학 연구와 서양의학 탐구를 병행했고 전염병 방역 참여를 통해 의료활동을 지속했습니다. 이런 한의학의 순환에 대한 결과 영향으로는 사회적 지위가 저하되었고 한방치료의 질이 저하되었으며 서양의학 선전으로 한의학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었고 연구활동 중단으로 학문적 발전에도 지체가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네. 어, 저희가 이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여러 AI를 사용했었는데 챗 GPT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학생 자료 기반으로 답변을 했었고 제미니 같은 경우에서는 학생 자료 이외에도 다른 내용이 막 있었는데 그 제미니에서 이 결과 영향 부분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게 맞나 틀리나는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그 말을 믿을 수 있나요?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서양의학이 발전하지 않았어요. 서양의학이 그때 뭐 일제가 아무리 더 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도 보면요. 우리나라도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때까지만 해도 서양의학이라는 것이 양약이 얼마나 좋았냐. 1970년대까지만 해도 양약 좋은 거는 몇 가지 안 됐죠. 양약이 좋은 게 뭐가 있죠? 70년대쯤 됐을 때 양약이 이거는 한약이 절대 따라올 수 없는 거다. 네? 항생제. 항생제는 그때 개발됐으니까 펜실 같은 게 개발돼 있으니까 이거는 한약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런 부분을 항생제는 다 해결하니까 염증 질환 같은 건 다 해결했는데 그 항생제도 굉장히 비쌌고 그 당시에도 뭐 혈압,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있었겠죠. 고혈압, 당뇨병에 대한 양약 가격도 비쌌고 치료 효과도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대인데도 그렇게 뭐 양약이 뛰어나지 않았는데 1930년대, 1910년, 20년대에 양약과 한약, 양약이 그만큼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약국 가서 슈퍼 가서 약을 사 먹을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됐죠. 약값도 굉장히 비쌌고. 그럼 과연 일반 백성들이 한약을 더 좋아할까요? 양약을 좋아할까요? 내가 더 손쉽게 약을 구할 수 있는 거. 양약? 힘들어요. 의료보험이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이 됐기 때문에 병원 문턱이 굉장히 낮아진 것이지 의료보험이 안 됐으면은 지금도 병원 가기 힘들죠. 미국 같은 데 가봐요. 자기가 개인 보험 들었으면 그나마 좀 괜찮지만은 개인 보험 안 든 사람들은 병원 가기가 겁나는 것이죠. 병원 안 가면 그냥 엄청 비싸니까. 우리나라도 외국인들, 보험 안 든 외국인들 병원 가려고 해봐요. 가면 보통 뭐 몇십만 원 들고 다 가야지 병원서 검사하고 치료받고 약을 받아오죠. 우리는 보험이 되니까 2, 3천 원으로 다 해결이 되는데 보험이 안 되면 그만큼 비싸지죠. 양약은 아직까지 좀 그런 면이 있는데 1910 일제강점기 1950년까지 하더라도 양약이 그렇게 발전되어 있는 것이 적었기 때문에 일반 백성들이 일반 국민들이 한약을 무시한다? 절대 아니었죠. 우리는 더 쉽게 더 싸게 먹을 수 있는 한약이 있는데 효과는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양약도 보면은 가격은 비싼데 효과가 그렇게 뛰어나다? 아닌 이런 약제이다 보니까 양약보다 한약을 더 좋아하는 백성들의 국민들의 선택은 아직은 또 한약을 좋아하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있었죠. 그리고
여기도 보면 발표용에서 목적, 조선의 전통 문화를 말살하고 서양 의학을 중심으로 의료 체계를 개편한다. 라는데 서양 의학이라고 뭐 아주 틀리진 않아요. 맞겠지만은 일본 지들이 어떤 문화를 심으려고 하는 것이죠. 지들의 문화를 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그 민족의 문화를 말살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자기네 나라의 일본의 어떤 그런 이 사상을 다 전파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민족 문화를 말살시키고 자기네 문화를 덮어 씌우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라고 해서 서양의학 중심보다는 뭐 일본 중심 의료 체계를 만든다 뭐 이런 식으로 봐주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요. 자, 5조 나와서 발표하시죠. 5조. 마이크 앞에 있어요. 거기. 네. 저희도 이제 사용한 인공지능은 챗GPT와 플로버엑스 그리고 퍼플렉시티 세 가지를 활용해서 각각 이제 학생 자료를 넣고 그에 대한 자료를 받아서 이제 발표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제 이 과정에서 한번 보고 또 다시 거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요구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수정을 거친 답안을 완성하여 이를 발표 자료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은 뭐였어요? 자, 요 질문 한 다음에 그 다음 또 이 추가 질문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 내용들도 여기 밑에서 좀 써주시면 좋아요. 추가 질문을 통해서 이 답변이 나왔다고 했잖아요. 네, 수정을 거친 답안. 그래서 수정을 어떤 질문에서 어떻게 수정했나. 그것만 설명해 주실래요? 저희가 이제 수정을 거칠 답안은 원래 이제 답안을 받았고 그 답안을 바탕으로 거기서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면 그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이제 추가 질문을 던져서 수정을 거친 답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충 답안, 보충할 내용을 보충해 달라 했는데 혹시 어떤 부분이 보충이 됐나요? 이제 제가 여기 칠을 해놨는데 이제 엔도사판 이후에 중국과의 관계 악화로 인해서 한약재 수급이 좀 어려워졌다.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수급 내에서 일본보다는 조선 쪽이 좀 더 그런 게 한이 많기 때문에 더 잘 자라는 환경이라서 한약재 수급이 좀 어려워지자 조선 내에서 한약재 재배를 장려해서 하는 정책이 확인되었는데 이가 사실 한의학을 발전시키는 방향이 아니라 일본 내에서도 이렇게 수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조선에서 이를 수탈하고자 하는 그런 정책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수산에 가기 위해서 한약을 좀 더 재배하게 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책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수산이라는 목적이 더 큰 거네요. 그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줄래요? 이제 강조해서 수사를 강조하면 돼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사실 옛날부터 중국에서도 그랬지만 인삼은 막 조선 것이 좋다, 고려 것이 좋다 이런 얘기가 있었을 만큼 한국에서의 한약재가 꽤 좋다고 소문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이제 한약재를 수급을 받아야 되는데 일본 측에서는 이제 잘 나지 않은 약재들이 조선 그러니까 이제 일제강점기 대한제국에서는 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만주사변 이후에 수급이 어려워지자 이제 한약재를 조선에서 한반도에서 재배를 한 후에 그것을 일본으로 가져가서 수탈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그런 과정에서 사실 한국은 이제 힘들고 이제 한약재들이 좀 더 없어지기 때문에 한의학이 발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질문 좀 받아주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빨리 끝내려면 질문을 해주시죠. 빨리 끝나야지. 다 빨리 끝날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질문해줘야 빨리 끝나죠. 저도 같은 조에서. 예. 저는 이제 클로백스를 사용했고 또 이제 다른 조원들은 각각 챗GPT와 퍼플렉시티를만 이용했는데 개인적으로는 퍼플렉시티의 그 답변 만족도가 매우 높고 퍼플렉시티도 이제 프로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점이 이제 유료다 보니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지금 같아요. 근데 유료는 좀 더 오래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질문을 100개 할 수 있는데, 무료는 질문 9개뿐 못하고 하는 이런 정도의 차이가 좀 있다고 보죠. 근데 이제 무료를 써보면 연속적인 질문이 안 되는데 그렇죠. 이제 예. 연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점점 더 구체화하고 심오할 수 있는 부분이 퍼플렉시티에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수고했고요. 자, 6조 나오시죠. 자, 손 찌세요. 손. 자, 발표하시고요. 예. 저희 네 가지 인공지능을 사용했는데 챗GPT, 클로바이스, 제미니, 퍼플렉시티를 사용해서 그 한의학 억압 정책에 대한 내용을 위주로 조사 인공지능에게 입력을 했고 그 네 가지를 이제 퍼플렉시티에게 네 가지 스크립트를 종합해서 요약해줘라고 1차로 질문을 하였고 그다음에 추가할 만한 내용,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해서 다시 그 요약본을 제시해달라고 요청한 결과를 발표용 자료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주요 억압 정책과 변화를 1, 2, 3, 4로 해서 연도별로 시간 순서대로 재정리해서 보여줬는데 추가된 내용으로는 뭐 1905년에 광제원에서 한일을 배제하기 시작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외에 제한의원 관제 재정 등은 입력한 내용과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의학의 순환이라고 해서 억압 정책 위주로 학생 자료를 넣었는데 퍼플리시티한테 마지막으로 추가할 내용을 부탁한 결과 한의학이 계속 지속되었다는 취지의 내용들을 또 새롭게 생성해 주었습니다. 뭐 한의 좀 추상적이긴 하지만 한의학을 계승하려는 노력이 있었고 또 뭐 한약 수급이 불안정해서 일제가 한약 재배를 장려하고 또 한방 관련 부서가 설치되는 변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점은 또 강우규 의사와 같은 한의사인데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하셨던 분에 대한 사례도 새롭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해 주시죠. 기억부 12시 넘기려고 하네요. 11시 59분. 시간은 11시 59분인데, 자, 질문해 주시죠. 요 나머지 세 가지 LM들이 조건을 항목화해 답변을 주었다 했는데, 요것도 항목화하지 말고 그냥 문장 형식으로 쭉 답변하라 하면은 또 수정을 다시 한번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이게 다시 질문하면은 또 다시 거기에 맞춰서 어느 정도는 좀 해주는 그런 부분이 좀 있죠. 자, 이런 내용들이 추가됐던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혹시라도 내가 못한 거에서 이런 내용들도 추가할 수 있으면 추가해달라 했을 때 찾아주는 거. 그러면 이것이 과연 광제연에서 한의학이 배제가 되기 시작했다라는 이 내용이 이거는 검증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겠죠. 수업 시간에 한 것도 아니니까 이런 내용이 혹시 있나 없나 한번 검증을 한번 해야 돼요. GPT 웹 검색하기 위해서 왜 이것도 못 누르냐 이제는. 복사 붙여넣기가 안 되냐? 왜 안 될까?
얘네들이 이게 검색한 거에서 네이버 블로그라든가 이렇게 이런 자료가 있다 하니까 이런 자료를 들어가 보면은 아,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무료 버전에서 이게 되나 안 되나 모르겠는데 요 질문에서 이렇게 요 표시 나오는 거 요걸 누르면은 또 웹 검색하기가 가능하니까 여기서 이렇게 검색을 하고 검색해서 네이버 블로그 이런 데서도 그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아, 이런 사건들이 이렇게 있었다 하는 거를 대략 알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되고요. 예, 수고했어요. 마이크 주시고. 그래서 이 내용들을 우리 문서의 11주차 가장 앞에다가 요 우리 수업 내용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요약을 좀 했어요. 자, 일제강점기 동안에 이렇게 했다. 총독부를 통해서 의료 정책을 통해서 한약을 억압시키게 했었다 하는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서양학교 일본의학의 강제 도입이라고 이야기했고 한약 그렇다고 뭐 한약 교육과 전통 지식도 억압하려고 했는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한의사들이 생존과 한약 명맥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다. 자, 어떻게 보면 한의사들이 의생으로 바꾸고 했어도 내가 먹고 사는 것이 한의학적인 이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한의학을 갖다가 없앨 수 없죠. 지금 당장 내가 한의학을 하고 있는데 한의학 없애겠다 하면 어떻게 돼요? 난 그럼 뭐 먹고 살지? 이게 나오니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거나 또는 그 시대에 맞게 좀 대책을 세워야 되겠죠. 한의를 못한다 하면 뭐 하다못해 돌팔이 야매를 하든 뭐 하든 막 이런 것이 나와서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도 한의원 제도를 없애려고 했는데 그 많은 의료인이 없어지면은 이 조선에 있어서도 어떤 이 보건 의료가 엉망이 되니까 없애지 못하고 좀 억압을 시키는 이런 쪽으로 간 것이죠. 그래서 억압되는 와중에도 한의사들이 그래도 그 계속 한의원을 의협을 이룰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생존과 명맥을 위한 노력, 생존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먹고 사는 데 있어서 한의학을 아직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통의학의 부흥을 위한 노력도 이와 맞물려서 한의학을 계속 없애면 안 되겠구나, 계속 살려야 되겠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이 이만큼 있었다 하는 부분들. 근데 이런 부분들이 대부분 오래 가지 못했어요. 동제의학교도 만들었는데 1904년에 만들었는데 자, 누구의 지원으로? 고종 황제의 지원으로 만들었는데 1907년 폐교되었다. 3년도 못 간 거죠. 3년도 못 가고 없어지고 이것도 1907년에 만들어졌으나 또 뭐 없어지고 하는 식으로 많은 이 단체가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어떤 학술지 발간이 되고 했었는데 이런 것도 어떤 경우는 1년, 어떤 경우는 한 번, 두 번 나오고 끝나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 내용들을 대략 이렇게 도표를 한번 연표를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수업 자료에 나와 있던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대략적인 연표로 이렇게 만들어 봤으니까 아, 이런 내용들이 있었구나 라는 거 한번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다 또 추가할 거 있으면 더 추가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다들 인공지능에게 물어서 이 당시에 있었던 한약 관련되는 일들 더 말하라고 하면은 검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검색을 해서 더 추가해 줄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우리 PPT 과제 교재에 나와 있는 거 이걸 갖다 그대로 썼기 때문에 이만큼 나온 것이고요. 그다음 코너노트도 보니까요. 그다음 PPT는 내용 그대로만 복사해서 넣는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분반 학생들은 이번 거 보고 다 빵점 처리했어요. 그냥 그거 그대로 복사해서 붙이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하나 팁을 주면은 그 옆에 내용 쓰는 거하고 밑에 질의응답 하는 거 있죠. 가장 중요한 게 질문과 응답이죠. 내가 이 시간 동안 수업했던 내용에서 어떤 걸 질문하고 어떤 걸 답변하느냐 하는 이런 부분들. 그거는 꼭 써야 돼요. 딴 건 뭐라도 앞에서 나온 내용, 저
PPT 있는 거 그대로 복사해서 집어넣는 거 아무런 의미 없죠. 그건 점수 줄 필요가 없어요. 빵점 주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고 그 옆에서 내용 요약 쓰는 거, 키워드 쓰는 거하고 질의응답 하는 거. 질의응답이 가장 중요하다 볼 수 있어요. 내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해보고. 안 그럼 내가 묻고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고 하는 이런 과정들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갖다 꼭 좀 집어넣어주고 그냥 숙제를 위한 숙제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내가 좀 더 공부해보고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인간 들을 때 그때 내용 좀 이렇게 간단히 정리하고 하는 이런 식이면 좀 더 좋겠죠. 안 그러면 뭐 PPT 내용 쓴다 하더라도 좀 필요 없다 싶은 건 빼고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더 추가하고 하는 이 정도의 성의는 보여줘야 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있어서 그런 내용까지 이야기하고 뭐 오늘 수업에 대한 질문 물론 없겠죠. 네,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들 했어요.